Integrity, whether it's for an individual or an organization, is that basic thing upon which we will rise or fall. The reputation of Amway lies in your hands. A lot of people are trusting in you. Keep your commitments to those people. Be worthy of that trust. There may be shortcuts and quicker ways to do it, but Amway is an organization of integrity. 안녕하세요. DBC 사회를 맡은 파운더스 플래티늄 권미경입니다. 오늘 5주차 주제 강의는 너츠앤볼츠 1입니다. 지금까지 아메이 사업에 대한 궁금증, 다양한 혜택과 보상 플랜, 그리고 핵심 노하우인 탱코아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이 멋진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하우에 대해 12가지 방법 중 오늘은 먼저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너츠앤볼츠 1 강의를 해주실 한국 아메이 파운더스 에메랄드 최예림 리더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츠앤볼츠 1 강의를 맡은 최예림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은 너츠앤볼츠 1이고요. 지난번에 탱코아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셨죠. 아메이를 성공하고 싶으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10가지 방법, 10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강의를 들었고요. 제가 오늘 할 부분은 너츠앤볼츠 12가지 중에서 1번에서 6번까지 1번 사업 시작하기, 2번 꿈 가꾸기, 3번 목표 세우기, 4번 명단 작성, 5번 만남과 초대, 6번 사업 설명, 이렇게 6가지를 제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 시작하기인데요. 아메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메이를 판매한다, 장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시죠. 아메이는 알고 보면 엄청나게 큰 사업인데요. 그 큰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가 일반 사업을 할 때도 보통 그냥 대충 하면 되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사업을 하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메이 사업도 마찬가지 엄청나게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마음가짐을 다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꼭 이곳에서 성공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꼭 먹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변화를 해야 합니다. 내가 평상시에 하던 그 모습, 그 말투, 그 행동 그대로를 하면서 성공을 하고 싶다 하는 것은 옳은 생각이 아닌 것 같고요. 외적이든 내적이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주위에서 바라보는 많은 분들이 저를 더 신뢰하게 되고 그 사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메이 사업의 카탈로그에 있는 모든 제품들이 사업 아이템이 됩니다. 그 사업 아이템을 우리가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써보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나누는 것이 제대로 된 사업이 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브랜드 체인지해서 하나하나 내가 제품 애용을 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업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 정리가 꼭 필요하고요. 주변 정리를 해서 내가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을 집중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꼭 필요합니다. 그 대가 지불을 해야만이 내가 얻는 것에 대한 보상이 확실하기도 할 것이고요. 내가 아무런 대가 지불도 하지 않고 그 보상을 원한다 하는 것은 분명히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와 유보가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포기를 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포기를 하고 내가 꼭 하고 싶지만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유보를 하여서 내가 성공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고 했을 때 그것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낚시를 너무나 좋아하시는 리더님 다들 알고 계시죠? 그 리더님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낚시를 좋아하시지만 잠깐 멈추시고 유보하시고 나중에 성공하시고 지금은 너무나 자유롭고 여유롭게 낚시를 즐기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유보가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됩니다. 아메이는 사업이라 했잖아요. 그 사업을 하면서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어떤 것보다 제일 우선에 아메이 사업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믿고 행동하다 보면 주위에서도 당연히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친구들과 모임이 있는데 친구들 모임이랑 저희 미팅이나 아메이 사업 쪽에 관련 일들이 겹쳐질 경우에는 그 미팅이나 사업을 먼저 생각하고 이후에 친구들을 모이는 자리에 제가 참석하고 그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다들 불편해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시간을 저의 그런 행동들을 이해해주고 저를 먼저 배려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 시간에 맞는 시간을 먼저 물어보게 되고 저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학습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확신이 생기려면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확신이 생기거든요. 제품에 대한 학습이든 시스템에 대한 학습이든 회사에 대한 학습이든 그런 학습들이 모여지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모든 믿음과 확신이 세워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고 화장품을 쓸 때 솔직히 처음에는 제가 바꿔 쓰기가 조금 꺼려졌었어요. 알지도 못했고 처음에는 좀 바꾸기가 쉽지 않았는데 제품 공부를 하면서 회사에 대해서 알고 농장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학습을 하다 보니 써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기고 그리고 한번 써봐야 되겠다는 확신이 생기면서 화장품을 바꿔 쓰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쭉 바꿔 쓰면서 효과를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얘기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업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 우리가 알렸을 때 초기 결과에 대해서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은 평생 하는 사업이고 꾸준히 끝까지 할 사업인데 처음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거기에 연연하다 보면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큰 사업에 내가 지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 원하는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초기에 충분히 공부와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뒤에 가서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 시작하실 때 공부와 점검을 미리 제대로 해놓고 나면 사업에 대한 확신이 더 생겨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열정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폰서님과 파트너에 대한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사업을 진행하시면 사업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초기에 특히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묻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뼈가 부러지면 정형외과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뼈가 부러졌는데 치과에 가는 것처럼 내가 아메이 사업을 성공하고 싶은데 아메이 사업을 성공하신 분들에게 묻지 않고 주위에 아무 사람에게나 물어본다는 것은 정형외과에 가야 될 때 치과에 가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메이를 제대로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하신 분들이 계시는 곳에
가셔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 성공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스템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대로 하셔야 되는 거지 마이웨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화로 사업 설명하시지 마십시오. 전화는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듣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전화로 사업 설명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다음에 혹시나 내가 사업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 반응에 의해서 내가 마음의 상처를 또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화로 사업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개모임 같은 데에서 모임이 있는 많은 사람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부정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긍정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의 그 반응에 의해서 그 긍정적인 마음이 다쳐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의 초대를 하면 안 됩니다. 알려주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강의 초대를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설령 앉아 있다 하더라도 그 경우에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들리지 않을 것이고 다음에 또 초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하고 강의장에 초대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후원보다는 미팅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미팅이 주유소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가 운행하면서 어느 순간 기름이 떨어지는 것처럼 저희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금의 그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 시기가 올 수 있는데요. 계속 주유를 하지 않고 차를 운행하다 보면 차가 멈춰버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미팅을 참석하지 않고 계속 후원만 하러 뛰어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멈춰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 것처럼 미팅장에서 내가 에너지를 받고 동기부여 받고 여기에서 열정 받아서 나가서 후원을 하다 보면 더 큰 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은 사람을 후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꿈을 가지고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사업가다운 복장과 용모가 꼭 필요합니다. 사업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도 큰 사업이라고 얘기하면서 편안한 복장으로 슬리퍼 신고 내가 끔도 씻고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한테 알리고 하면 그 사람이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크게 보는 만큼 정말 사업가답게 용모도 갖추고 복장을 하고 그렇게 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부정적인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하는 소리고요. 나중에 들어보면 무슨 뜻으로 했는지 기억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내 꿈을 뺏길 필요도 없으시고요. 발목 잡히면 안 되십니다. 그리고 부부 후원을 우선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강의장을 나왔든 내가 사업 설명을 하고 후원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이 관심이 있으신데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배우자의 반응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들 받으시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부 후원을 우선으로 해서 하시면 더 사업의 성장이 빨라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꿈 가꾸기입니다. 네, 꿈은 그냥 우리가 꾸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드림빌딩, 꿈을 만들어가는 것을 꿈 가꾸기라고 합니다. 꿈도 학습과 훈련으로 더 크고 더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꿈을 더 크게 더 멋지게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꿈이 자신에 대한 꿈을
꿈에 대해서 상상력을 가지고 그 꿈을 꾸준히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올려가면서 사업을 하다 보면 더 크게 멋지게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장애물이 생기고 힘들어질 때는 내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 꿈을 하나하나 생각하면 또 다시 힘이 생기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목적 달성하는 과정에서 5가지가 과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욕구와 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 설정이고요. 세 번째 계획 수립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믿음이고요. 5번째 행동 부분입니다. 아메이로 따지면 첫 번째 본인이 원하는 것을 적어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 적은 것 꿈에 날짜를 부여하고 시한을 설정해서 그것을 이루어내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스템과 회사와 제품과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동 부분에서는 저희에게 탱코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나가는 부분이 행동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꿈은 구체적이고 간절하게 꾸어야 합니다. 내가 가족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을 것이고요. 내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을 것이고 내 부모님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적어 나가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가보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을 모시고 가보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고 내가 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고 갖고 싶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적다 보면 많은 꿈들이 세분화될 것이고요. 그리고 꿈은 크게 꾸셔야 됩니다. 작은 꿈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조금의 힘든 부분들은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어떤 일이든 생길 수 있는데 작은 꿈들은 그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고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주 큰 꿈을 꾼다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꿈은 가시화해서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꿈보드를 만든다든지 꿈수첩을 만든다든지 요즘 휴대폰에 다들 사진으로 저장해서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렇게 해서 내가 쳐다보면서 거기에 내가 생명력을 부여하다 보면 그것이 정말 빨리 더 큰 힘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어떤 책에서 얘기하시는데요. 성공하신 분이 아이와 이사하는 과정에서 박스에 있는 꿈보드를 보고 놀랬다고 하십니다. 그 꿈보드에는 본인이 지금 이사했는 그 집과 똑같은 사진에 그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내가 생각했던 그런 비슷한 집이 아니라 너무나 똑같은 집의 사진이 꿈보드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한 번 더 놀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가시화의 힘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은 저의 꿈보드입니다. 부모님께 해드리고 싶은 건 많지만 항상 부족했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든든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식이고 싶고 부모님께 그 든든한 자식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뉴트리라이트 저희가 함께 오래오래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뉴트리라이트도 많이 지원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멋진 집도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여행도 많이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큰 추억, 많은 추억들을 남겨주고 싶고요.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나눔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탑리더님의 영유당을 보면서 제가 또 큰 꿈이 생겼습니다. 저도 그런 멋진 곳에서 스폰서님을 모시고 스폰서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고요. 그리고 파트너 리더님들이 오셔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공간을 마련해서 파트너 리더님들과 좋은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많은 리더님들의 가르침으로 저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런 리더님들처럼 저도 선한 영향력으로 멋진 리더가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영향력 있는 그런 리더가 되고 싶어서 이런 꿈보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표 세우기입니다. 우리가 꿈을 가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는 건데요. 그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5가지로 나눠집니다. 막연한 바람을 하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간절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목표들을 확실한 시간과 날짜를 부여하는 측정 가능성이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꼭 그것을 이루고 싶은 시간과 날짜를 생일을 부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꿈에 생일을 부여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어진 여건과 상관없이 이룰 수 있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목표라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확실히 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허용된 시간 안에 합리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50년 뒤에 다이아몬드 이런 그런 거 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간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정하는 것이 좋고, 시작하자마자 지금 당장 시작하신 분이 올해 다이아몬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스폰서님과 상담 잘 하셔서 목표를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 3가지로 나누는데요. 단기 목표는 제일 먼저 BF,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언제 내가 갈 것이고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파운더스 PT까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목표를 세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를 세우실 때는 장기 목표를 먼저 정하시고 중기, 단기로 세분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장기 목표 까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한 단계 한 단계 해 나가다 보면 내가 목표한 것에 도달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행동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시스템대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저희에게는 탱코아라는 시스템이 있죠. 그 탱코아를 하나하나 제대로 해나가다 보면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상담대로 하셔야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될 것이고요. 스폰서님들이 한번 해보시고 그 경험들을 상담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상담대로 행동하시다 보면 시간이 엄청 단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목표하시는 것들을 다 이루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사업은 성장이 없을 것이고요. 허황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너무 허황되게 꿈꾸다 보면 조금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내가
그것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상담대로 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를 세울 때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주도적으로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명단 작성인데요. 명단 작성은 아메이 사업의 자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본은 저희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명단을 작성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좋은 사업을 알리는 그 자본이 명단이기 때문에 명단을 작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 명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선입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사업을 할 것이고 이 사람은 사업을 안 할 것이고 이 사람은 잘할 거고 못할 거고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고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분들, 내가 명단을 작성한 그분들에게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고 선택은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단을 작성할 때 분류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친구는 친구대로, 가족은 가족대로, 이웃은 이웃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이렇게 분류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휴대폰에 있는 리스트는 명단이 아닙니다. 연락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연락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명단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단을 작성하는 양식이 있거든요. 그 양식에 제대로 작성을 해서 내가 보면서 상담을 하시면서 하나 한 분 한 분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꿈을 가지고 인간관계도 좋으신 욕구가 있으신 그런 분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명단을 작성하시는 게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단 작성 양식은 여러 분류로 있을 건데요. 그 스폰서님께 여쭤보시고 그 작성 양식에 하나하나 작성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만남과 초대입니다. 내가 명단을 작성한 그 명단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아메이 사업은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업입니다. 가만히 사업이라고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사업이 되는 그런 일이고요. 만나고 내가 초대를 할 때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계속 얘기 드리지만 아메이는 아주 큰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쭈삣쭈삣 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큰 보물섬을 발견했는데 그 보물섬을 친구들이 있든 내가 좋아하는 분들에게 함께 그 보물섬에 가자고 얘기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당당하게 주도적으로 얘기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당당하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속을 잡는 과정에서 날짜나 시간이나 장소를 약속을 잡으실 때 정확하게 잡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약속을 잡을 때 다음 주에 한번 만나자, 다음 달에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약속 잡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다음 주든 그 다음 달이든 또 약속을 또 잡아야 되는데 미리미리 얘기를 할 때 정확하게 날짜를 잡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날짜를 정할 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화요일이 좋아, 목요일이 좋아, 오전이 좋아, 오후가 좋아 이렇게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를 하면 뒤에 부분을 많이들 선택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생각하시고 약속을 잡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전화는 약속을 정하는 도구이지 사업 설명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로 사업 설명 하시는 건 아니고요. 전화를 통화하시면서 약속을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속은 미리미리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전에 미리 약속을 잡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갑자기 잡으려고 하면 요즘 다들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이 잘 안 잡히는 경우도 있고 2주 전에 약속을 잡고 미리 약속 전에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스폰서님의 지원을 많이 받게 되죠. 근데 만날 경우에 스폰서님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스폰서님을 함께 동행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스폰서님에 대해서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모시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확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처음에 모시고 갈 때 스폰서님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면 그분이 처음 스폰서님을 뵀을 때 좋은 반응으로 스폰서님이 기대하고 말씀하시는 거에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동의를 얻어야지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동의 얻지 않고 스폰서님 모시고 가면 그분도 당황하고 스폰서님도 가셔서 당황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 사업 설명입니다. 사업 설명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업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 사업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고 아메이가 내가 꿈을 이루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업 설명입니다. 사업 설명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폰서님의 도움을 받고 사업 설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사업 설명을 할 때 나의 시간도 맞춰야 되고 상대방의 시간도 맞춰야 되고 스폰서님의 시간도 함께 맞춰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시간 잡기가 참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내가 빨리 복제를 해서 나 스스로 사업 설명을 하다 보면 조금 쉽게 사업 설명을 약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복제를 해서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사업 설명을 하는 경우보다 내가 아는 얼굴이 편안하게 사업 설명을 할 때 더 잘 들을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내가 빨리 복제를 해서 사업 설명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탱코아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월 10회 이상의 사업 설명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월 10회 이상 사업 설명을 3개월 하면 분명히 멋진 파트너들이 생길 것이고요. 내가 원하는 사업의 네트워크도 확장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을 하고 나면 소비자와 사업자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 사업 설명을 내가 하러 가기 때나 가기 전이나 갔다 와서는 스폰서님과 상담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반응하셨는지에 대해서 스폰서님과 상담을 해서 좋은 결과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상담은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누구나 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사업 설명을 하고 그 어떤 반응에도 흔들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 스폰서님이 사업 설명을 하고 알려주셨을 때 제가 할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앞에 앉아서 듣는 걸로 끝냈지 저의 기억 속에 그 사업 설명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근데 꾸준히 스폰서님이 만남을 가지시고 꾸준히 얘기를 해주셨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의 제가 이렇게 강의도 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 얘기하는 그 사람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할 것을 꾸준히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츠앤볼츠 원 강의를 잘 알려주신 최예림 리더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너츠앤볼츠를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고 실천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벌써 한 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완주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이글드림 가족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동행 함께여서 감사, 이글드림 화이팅!